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커플링 장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렇게 크게 약세 흐름으로 가진 않았어요. 일단 뭐 이 지표가 나와서 여기 보면 뭐 1월 달치 그러니까 2월 달에 발표가 된 거죠. 2월 10일 어저께 밤에 10시 반에. 그래서 7.5로 시장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싫어하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 올 1월에 CPI 물가가 7.5%가 상승했다. 40년 내 최고다. 이게 전면 기사화가 돼가지고 어저께 밤새 계속 아마 전 세계 미디어가 아마 계속 떠들었을 텐데 3월에 FOMC 주목해서 0.5포인트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10년 국채 금리가 2% 돌파했고 2년물이 1.5% 상승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가 아마 한동안 되게 시장에는 되게 팽배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그러나 제가 하고 땡땡땡땡 여기저기 해놨죠. 이걸 했을 때는 저는 제가 고집이 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어떤 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터 이제 정보를 취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3월 15, 16일 그래서 17일 날 아마 결과 발표될 텐데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미 인정한 거예요. 기준금리 올라간다. 예금금리는 그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여기 보면 기준금리는 올리는데 예금금리를 안 올린대요. 그러면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 은행으로 쏠려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어저께 오후에 캡처를 했거든요. 실제 은행 임원들도 최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금금리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되게 아이러니한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뉴 노멀. 그런 현재 경제 상황인데 자, 이것도 일단 한번 보시고 자, 이제 금리 뭐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어저께 이제 쭉 읽어봤는데 여기 뭐 전체 내용을 내진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 지금 현금이 넘쳐난대요. 거기다가 기업들도 현금이 넘쳐난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시중에 뭐 자금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이게 아마 핵심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2월 10일 날 오후 6시 29분 네, 이 기사가 나왔어요. 마스크 벗고 검사 중단하고 자 여기 보면 미국, 유럽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 속도 자 뉴욕주 등 실내 착용 의무화 해제 그러니까 마스크 얘기하는 거예요. 스웨덴 대규모 진단 검사 중단하고 영국도 확진자 자가격리 폐지 예정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대로 이 정책대로 간다면 코로나 오미크론 지금 확산세가 주춤할 거란 얘기요. 그거에 따라서 폐쇄에서 오픈할 거란 얘기요. 전 세계 정부는 이 정책 자체를 그러면 인프라 공급망은 지금서부터 이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을 할 거고 인프라망이 공급이 서서히 회복된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늘려나간다는 얘기고 공급량이 늘려나가면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간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연준에선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CPI가 높게 나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포커스를 두고 3월 15일, 16일 날 그러니까 3월 10일 정도 되면 아마 또 다른 지표가 나올 거예요. CPI하고 뭐 실업사 청구자 지수가 그때도 나올 거예요. 그때마저도 만약에 진짜 높게 나오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서서히 공급망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확산세 꺾인 인도 입국자 7일 격리 해제 14일간 자기 점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완화시켜주죠.
그리고 더욱이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21일 날부터 그냥 오픈 시켜버려요. 예, 지금 관광객들한테 물론 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한테 국한되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하고 태국인가? 예,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지금 전 세계가 항공만부터 해가지고 오픈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자, 과연 그들이 노리는 게 과연 뭘까요? 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뭐 그대로예요. CPI가 뭐 높게 나오면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저는 그렇다 생각하고, 실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서서히, 예, 한 달, 지금서부터 이제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얼마만큼 공급망이 회복되냐,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뭐 지금 물가 지표가 되게 많이 높게 나온 거에 대비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폭락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단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000불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44,000불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장세를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특히나 뭐 지금 눈에 띄는 코인들 있죠.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코인은 그나마 선방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네오라든가 온톨로지, 그러니까 네오하고 온톨로지는 거의 제가 메커니즘적으로 짝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같이 일을 해요. 네오하고 온톨로지는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2월 13일 날 이제 미스틱 하드포크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하고 트론, 예, 그래도 선방하고 있고, 큐텀이라든가 비체인이라든가, 비체인은 제가 지금 가격적인 측면 안 봤는데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다 이미 검증 끝났어요. 실물 경제하고 연동돼서 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뭐 3월 달에 중국 시장이 오픈될지 어떨지는 뭐 모르지만 저는 오픈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이 사서 이게 가격이 지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대중의 심리적인 상황에서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트론하고 뭐 BTT가 됐건 뭐 중국 코인들이 앞으로 뭐 향후에 좀 지켜보시면 전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미스틱 하드포크 2022년 2월 13일 날, 예, 이게 될 거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대단하게 뭐 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하드포크란 얘기가 이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에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단지 일상적인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입니다 라고 무게 중심을 많이 두진 않아요. 지금 현재 저도 뭐 이번에 4만 원대 밑에 있을 때 좀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매집을 좀 했었고, XRP 말고도. 미스틱 하드포크란 뭐냐 이번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스틱은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의 일부인 EIP의 하위 집합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져오는 하드포크 작업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더리움은 이제 점진적으로 포스로 넘어가고, 스테이킹을 아마 각 거래소들도 전면적으로 지금 샘플링 테스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면 시행이 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원래 본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중에 하나를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진짜 중심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금 미스틱 하드포크가 13일 날 있다 그러면 13일 날 이후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폭락을 할 거냐, 이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이더리움이 포스로 넘어가면서 과연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많은 힘의 이동이 있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론 뭐 그레이스케일 재단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영상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전망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 찰리님의 솔직한 의견과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향후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인간 지표 분이 한 분 움직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분은 비트코인 캐시만 투자한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캐시만. 3년 동안. 근데 3년 동안 투자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를 던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XRP도 요 근래 많이 이제 나갔었겠지만 750원까지 떨어졌었을 때 그래서 일단 그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TF를 바라보자. ETF를 바라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BCH도 포함돼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김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은데 파일코인이 제가 보니까 이 채굴기가 되게 비싸요. 채굴기가 다른 코인들, 다른 지금 포우 코인들 채굴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채굴하는 것보다 채굴 메커니즘적으로 더 비싸요.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파일코인은 저점일 때 한 개라도 확보를 해두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향후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어쨌든 뭐 모건클릭도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기는 모건클릭은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이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든요. 그레이스킬이랑 조금 틀려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뭐 카르다노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20일 쉐어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ETP를 다루는 데거든요. ETF가 아직 뭐 법적으로 승인이 안 되니까 ETP로 해가지고 인덱스 지수를 만들어서 그 증권 시장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ETP를 만들어서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이거 특화되게 그러니까 뭐 투자 시장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BCH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코인이 몇 개 없어요.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XRP, 그리고 BNB, 테조스, 폴카닷, 에이다. 자, 다 괜찮은 코인. 스텔라루멘, 뭐 솔라나. 여기 보면 폴리곤, 아발란체, 알고랜드를 21일 쉐어스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좀 제가 보니까는 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루나코인, 아톰코인, 체인링크 자 그리고 유니스왑하고 그리고 아에브 그리고 FTX랑 저기 FTT 토큰이죠. 그거랑 디센트럴랜드가 어제부로 상장이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허접한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일단 상품으로 등재됐다는 얘기가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사무실은 여기 보면 추리하고 뉴욕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파트너십 관계로 있는 어떤 그 금융 그룹이나 뭐 이런 데 있는데 대부분 유럽에 있는 그런 거고 눈에 띄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코인베이스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어저께 제가 명지대학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명지대학교가 예전서부터 10년 전부터 비리다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되게 많이 불거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명지대학교를 그러니까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대학교들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 상권도 무너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어저께 올리니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그런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명지대학교 소식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네요. 찰리님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지방도 아닌 서울의 초등학교들도 폐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학교들만 진짜 학생이 많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올해는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1학년 입학생이 5명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결혼은 했지만 딩크족 입장에서 인구 절벽이 새삼 느껴지네요.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밀레니엄 세대들이 맞이하는 정보기술 사회는 한 세대에 한 번씩 광기가 몰아친다는 시장 변화가 벌써 3번은 왔던 것 같네요. 아직 가상자산 시장의 광기는 시작도 안 한 거겠죠?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초등학교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로 쭉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것에 따라서 교직원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이 교육 시스템의 보편화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밥통이 철밥통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리면 진짜 실제로 지금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 얘기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그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릴 도지코인을 모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도지코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도지코인 제가 예전에 되게 쌀 때 다른 사람들 도지코인 뭐 민코인이다 사라진다고 얘기할 때 저 나쁘다고 얘기 안 했고 추천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을 좀 버셨을 거예요. 그때도 찰리님 저는 올해 28살 된 평범한 청년입니다. 남들 취업 준비하고 대기업 가려고 발버둥 칠 때 평범한 일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여 월 200이지만 주마다 꾸준히 코인 매수 중입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부족할지라도 중년이 되었을 때 웃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항상 출퇴근 시간에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일하시면서 공부하며 투자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월 200. 근데 저는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 지금 직장 가지고 가정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한 달 한 달 넣는다는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또 대기업에 이미 취업한 뭐 친구분들도 있을 거고 취업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보다 정년이 점점 짧아지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노동의 가치,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가치가 점진적으로 아마 지금보다는 감소할 거예요.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에 관해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코인 투자를 지금 나이 때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공무원 된다. 그러면 향후에 공무원 수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모든 포커스는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명지대학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뭐 대학 상권하고 뭐 교직원의 감소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과연 학교하고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의 혁명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숫자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못 올라가는 건 사실이면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현황 저한테 이제 오르빗 체인에 관해서 항상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려서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넷마블이 3월에 뭐 자체 코인을 발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넷마블이 얼마 전에 오지스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지스라는 회사가 오르빗 체인하고 오르빗이 또 크로스 체인이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르빗 체인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내일 방송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핵심은 뭐냐면 뭐 물가 인상이 뭐 40년 최고치 올랐다. 뭐 7.5%더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3월 달에 폭락이 올 거다. 아마 열에 열 사람은 다들 미리 예측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설상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막상 강하게 하지 않는 한, 강하게 하지 않고 0.25%를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코로나에 관해서 좀 오픈하는 개념으로 별거 아닌 질병으로 취급해 버리면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이번 달과는 다른 판이한 장세가 아마 펼쳐질 가능성이 향후에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